조국, 조만대장경이라고 거의 뭐 8만대장경 수준의 명언들은 다 남겨놨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본인의 어떤 뒤통수를 치는 일이 있으면서 참 국민들의 혀를 차게 되는 그런 일을 자꾸 겪고 있는데 최근 지난 2월 8일이었죠.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실형 2년 선고했었는데 그 조국 전 장관이라고 조국이 항소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형과 똑같은 실형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실형 2년 선고를 해놓고 법정 구속을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1심에서는 뭐 불구속 재판 원칙에 의해 가지고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1심에서 실형 선고를 하고 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은 통상 재산 범죄에 있어서 어떤 그 피해 회복, 그러니까 합의한다든가 그럴 기회를 좀 한번 준다는 의미에서 항소심까지 구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 크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모르세. 나는 모른다. 다 우리 마누라가 다 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적도 없다. 예컨대 그 자기 집에 있던 컴퓨터를 밖으로 나눈 것은 옛날에 누구예요? 유사시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시민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이런 거의 개소리에 가까운 얘기까지 했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죄가 없고 아무 잘못이 없다. 증거가 없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몇 조에 있는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딱 잡아 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은 법정 구속되는 것은 거의 정해진 수순인 것이죠. 그런데 고등법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또 실형을 선고를 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저는 심의 법조인으로서 유감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을 두고 여러 언론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국민일보 사설이 상당히 날카롭게 좀 찍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1심, 2심 다 실형 선고를 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짚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누구에게든 평등해야 된다. 그런데 조국한테만 가면은 법이 그냥 넙죽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1, 2심 똑같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자유, 나아가서 이제 출마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반 형사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가 왜 조국과 조국 일가에 대해서만 부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직 변호사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4년 동안 재판받고 했는데 이러면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국민들 정말 시야에서 좀 빼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구명의 길을 터줬다는 그런 비난에서 사법부가 자유롭게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조국이 지금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지 않으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새로운 길은 구치소 가는 길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결국 비사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비사법적 길은 뭐 있습니까? 결국 정치에 출마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최근에 리셋 코리아를 하려고 하면은 조국 당신 같은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누가 누구를 리셋한다는 것인지 저는 상상할 수도 없고 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컴퓨터 리셋 눌러가지고
조국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그런 떨거지들 싹 좀 쓸어버리고 싶고 국민들 정말 우리 설날 좀 조용하게 정말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정말 아글아글 기어 나와가지고 또 정치판을 어지럽히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다가올 4년이 너무 참담하고 너무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법부 정말 왜 이러는 것일까요? 실제로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랄까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너면은 민주당이 사실 유리한 건 사실이죠. 오히려 조국이 나와가지고 조국 살려가 아니고 뭐 나는 죄가 없다 우리한테 표 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자유우파에 훨씬 더 호소되는 점, 특히 중도층 표심을 오히려 조국이 갉아먹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마 이재명도 민주당의 이재명도 이번에 사법부에서 조국 좀 잡아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법부에서는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걸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것은 정말 전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신의 할 수가 될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미애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의 어머니죠. 추미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었는데 조국의 강 다 건너는가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 조국의 강이 그대로 남아있고 조국의 강을 넘어서 이제 조국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얘기는 이재명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47석을 두고 다투고 있는 이 비례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를 그대로 간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통합 야권 비례 정당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국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당도 한마디로 조국당도 거기에 숟가락 하나 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조국당을 그 민주당 그 비례정당에 숟가락을 넣어줄지 말지 이걸 두고 좀 또 당내에서 친명 비명 가지고 대프다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의 이와 같은 법정 구속을 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솔직히 사법부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가 하는 그런 비판을 크게 하고 싶습니다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떤 총선의 구도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국의 역할, 어떻게 보면 중도층의 표심을 국민의힘으로 오히려 견인해 올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멸콩TV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분은 더럽고 나쁘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정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중도층의 표심에 국민의힘이 더 다가가고 국민이 상식과 공정이란 키워드로 이번 총선을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조국이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의 어머니다라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의 아버지로서 22대 국회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미랄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역전의 가능성, 뭐 굳이 좋은 어떤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고 하면은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국의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조국 화이팅!